여기 1억 나와요 매출. 근데 매출 한 잔씩 가져가요.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구독자 8,000명. 안 됐잖아. 그 정도면 8,000명이지. 그 댓글을 다 엄청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내가 논문 보는 줄 알았어. 맞아. 너무 좋아. 너가 하도 PD 수첩처럼 가니까 약간 본사 직원분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디테일하게 정말 경험을 수치적으로 딱 다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보면서 사실 배우는 점도 있고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픈 채팅방 있잖아. 이제 거기다가 나한테 양도양수 관련해가지고 한번 컨텐츠 다뤄주시면 좋겠다라고 막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페 인수 하지 마세요 라는 컨텐츠를 하나 하면 좋겠다. 나도 궁금하다. 넌 카페 인수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원래 좋다고 생각해. 지금은 인테리어 부자재랑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다 시작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옛날부터 그런 거 되게 많았어. 뭐 수도랑 전기랑 뭐 얼마 증설이 돼 있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있는 데를 들어가면은 애초에 가게 창업 시작 비용이 좀 저렴하잖아. 어쨌든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외부에 간판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도 되게 돈 많이 들어.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공실인데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전기랑 수도가 다 배수 잘 되는 거. 그런 거를 제일 좋아하지. 근데 만약에 권리를 주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하고 인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만약에 카페를 그대로 내가 인수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매출을 그냥 전에 있었던 주인의 구두로 된 산출액만 믿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발급 요청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포스기 매출도 확인해보고 아니면 기타 다른 어플로도 많이 주문을 받으니까 요새는 그런 걸 다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포스기가 연동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발급해달라고 하는 건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얼마 안 된 가게들은 부가세 그게 왜 안 나오잖아. 그럴 경우에 이제 포스기 매출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 이제 매출을 펌핑 시켜 놓는 경우가 많잖아.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치, 조작하는 경우가 있지. 그 조작을 막 현금 매출만 더 많이 찍는다든지 하루에 10만 원만 더 찍어도 한 달이면 300만 원이잖아. 그리고 현금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지인 카드로 결제하고 뭐 페이백 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사실 매출은 더 올릴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매입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왜냐면 매출만 늘어난 거면 발주를 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물건 발주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부재료를. 그래서 월별 매출 내역과 월별 매입 내역을 둘이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매출일 수도 있다라는 건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인하기 쉬운 게 부자재를 이제 한 사이트에서 다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월별 매입 내역서를 보기가 되게 쉬워. 근데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루트로 내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비교 분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그래서 제일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원두 사용량을 본다든가 우유 사용량을 본다든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컵 개수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개수. 이건 이제 프랜차이즈 꿀팁인 거지. 어쨌든 부재료가 로스 비율이 있긴 하니까 컵 발주 양을 보는 거지. 프랜차이즈는 애초에 로고가 다 찍혀서 나오잖아. 이걸 다른 데 갖다 쓰진 않거든? 하루에 한 200잔씩 판다고 해. 200잔씩 판다고 매출 자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매입 자료는 컵은 200개씩 쓰는 양 자체가 발주한 적이 없는 거야. 컵은 원래 한 1000개 단위로 들어와. 근데 이제 1000개 단위로 들어오는데 컵 개수랑 음료가 한 잔에 하나씩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 테이크아웃 비율과 이런 걸 좀 따져보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팔았는데 컵을 이거밖에 안 시켰어? 이 정도로 팔았는데 원두 양을 이거밖에 안 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랑 매입을 같이 봐야 돼. 그럴 때도 있어. 막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다 했는데 되게 조그마한 재빙기 하나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매출이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애초에 집기시설 세팅부터가 그 매출량을 커버할 수 없는 재빙기 얼음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을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는 따뜻한 것만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여름에도 불구하고 재빙기가 뭐 한 50kg짜리 밖에 없는데 매출은 되게 크다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그래서 이제 매출과 매입 자료를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잖아. 그럴 때 꼭 해야 되는 게 양도 물품 리스트 파일이 있어. 거기다가 내가 양도할 물건들을 다 기입을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는 말을 바꿔. 내가 돈을 준 다음에는 이거 양도해 드린 물품이 아니었다.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거 있잖아. 인테리어 같은 거. 이거 말고 얘 들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기입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때 양도 품목 리스트랑 양도 제외 품목 리스트를 둘 다 만들어가지고 다 적어놔야 돼.
아 사장님 여기 있는 거 다 주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갈등이 생겨. 그러면 나중에 권리 더 주세요. 이건 주는 거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플러스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임대료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좀만 디테일하게 말을 해줘. 내가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데 이 말을 써야 되는 거야. 임대료가 10% 이상 인상이 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 계약을 철회시킬 수 있다라는 계약 조항을 써야 돼. 이제 뭐 보증금 한 2천에 150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 때부터 임대료를 올려서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꼭 임대차를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권리금 계약서를 주고 그리고 뭐 계약서 같은 거 이제 국토 들어가면은 표준 양식 계약서가 있어.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가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은 되게 편한 경우가 많지. 근데 아마 그런 건 다 부동산에서 갖고 있을 거긴 해. 그 이제 돈을 절대 함부로 주면 안 되지. 이제 계약서 쓸 때 뭐 10%나 20% 정도 주고 위반된 조항이 있을 경우에 뭐 계약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항을 써야지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 절대로 그 사장님들이 뭐 순수익 얼마 남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순수익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순수익과 나의 순수익은 100% 다른 건 거야. 그때도 말했잖아. 프랜차이즈나 이런데 이제 홍보할 때 막 순마진, 순이익 몇 프로라고 나와 있다고. 애초에 순이익은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자꾸 내가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손익표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 얼마가 남았었구나. 그럼 나는 알바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할 거니까 그럼 나는 그 순이익이 사장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건 거지. 그래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할지 안 할지 뭐 오토로 돌릴지 이런 거를 다 완벽히 생각을 한 다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또 나름의 꿀팁은 이제 내 지인분들이 카페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직접 일을 했던 거야. 그 베이커리 사장이 있잖아. 매니저로 일을 했거든. 그래서 이 매장의 매출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거야. 왜냐면 본인이 맨날 포스를 보는데 사장님 포스를 안 만지니까 그럼 이게 거짓 매출은 아니고 여기가 원두 사입의 품목이 되게 비싸게 주고 했던 거야. 이분은 원래 커피를 했던 분이니까 원두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터무니없이 좀 비싸게 계속 납품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은 내가 인수했을 때 이제 본인은 자기가 일을 할 거니까 인건비가 좀 더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부재료나 이런 거를 몇 개 바꿔서 이 원가율을 훨씬 낮출 수 있겠다. 퀄리티는 뭐 더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마진의 수익 구조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권리를 주고 들어간 건데 정말 그 가게를 인수하고 싶잖아. 그럼 거기 가서 일을 해보면 돼. 그래서 카페 인수가 제일 좋은 점은 한 번 여기가 오픈돼서 사람들이 봤잖아.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점이지. 여기가 만약에 매출이 한 3천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내가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친절하고 서비스라든가 내가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마케팅 같은 거 정도 알아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잖아. 플러스 내가 들어갔을 때 인건비나 이런 걸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은 똑같이 3천만 원을 팔아도 나는 순수익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인수를 하는 게 낫지.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야.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를 지금부터 내가 쌓아 올라야 되는 건 거야. 그럼 여기가 어떠한 상권인지 타겟이 누군지 이 가게에 누가 많이 오는지 여기에 타겟에 대해서 더 큰 구매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카페 인수할 때 제일 좋은 점인 거지. 그래서 카페 인수를 하고 싶으면 그 카페에서 일을 해보는 걸 가장 추천드리지. 근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르바이트로 괜찮아. 알바할 때 포스기를 만들 일이 있을라? 손님 주문 받아야 되잖아. 물론 요새는 키오스크도 있긴 한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조작을 하는 거를 맘먹고 하면 우리가 못 잡아. 그러니까 일을 해보라는 건 거지. 그리고 여기서 사오는 부자재나 이런 게 가격을 좀 더 내가 낮출 수 있는가 험난하네요. 험난하죠. 그래서 사실 카페에서 오래 하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인수를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받는 그 금액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납품 금액에 대해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 그냥 여기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거기 카페를 인수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나한테 뭐 부가세라든가 그런 매출에 관련된 것도 안 물어보고 매입 자료도 안 물어본다? 그러면 더 펌핑해서 말할 수 있지. 선생님 여기 1억 나와요 매출. 근데 저 한 잔씩 가져가요.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이제 그 말만 현혹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큰 거짓말을 하진 않고 그냥 조금씩 더 업을 해서 말하지. 맨날 말하잖아. 순수익 막 39%까지 마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그 모든 맥락의 흐름이 똑같은 거야. 그 손익표를 봤을 때 정말 여기서 다 뺀 금액인지를 완벽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좀 바꿀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했을 때 순수익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할 때 카페 인수를 해야지 내가 이 매출과 이 순수익을 기대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건 거지.